자, 균등고시 판정법 4.6.6 보시면은 우리가 실수열에 대해서 봤을 때 코시 판정법이 있었죠. 코시 판정법. 실수열 xn에 대하여 xn이 코시수열이다. xn이 코시수열이다. 다 잘 아시는 양수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서 라젠항 이후의 두 항을 충분히 큰 두 항을 비교하면 xn-xn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코시수열의 정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필요 충분하기로 xn이 뭐예요? 수렴한다 이거예요. 수렴. 그래서 코시하고 수렴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에서? 실수에서. 그렇죠? R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렴하는 것은 당연히 R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게 코시 판정법이었어요. 이 말은 xn이 수렴한다는 말은 적당한 x인 r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n은 그리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코시 판정법인데 균등만 붙이면 돼요. 균등 코시 수열이는 균등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균등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균등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잡을 때 점 x에 상관없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균등 코시 함수열 자체를 우리 교재에서는 정의하지를 않는데 뭐 용어를 쓰지를 않는데 그냥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더 편리하죠. 그래서 보통 다른 책이 다 있으니까 자 영어부터 정의하고 이제 가봅시다.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수열의 실수열 xn에 대하여 대신에 함수열 fn에 대하여 fn이 균등 이상의 균등 코시 함수열이다. 균등 코시 함수열이다. 균등을 붙였어요. 그 말은 정의 뭐냐? 입실론에 대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mn 이면 fmx 빼기 fnx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균등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임의의 mx인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라젠은 라젠 입실론에만 의존하는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뒤에 부분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수업놈을 이용해 가지고 fn-f의 수업놈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그것만 뒤에 이것만 다시 써봅시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서 라젠 입실론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m n 이면 fm-fn의 수놈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요 뒤에 요것만 바꾼 거예요. 요거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방금 얘기했죠. 여기서
xn이 수렴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필요수문 조건. 그게 코시 판정법이었어요. 그럼 균등 코시 판정법 4.6.6은 뭐냐면은 균등 코시 판정법은 균등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 4.6.6 맞죠? 예. 여기 균등 코시 판정법. 균등 코시 판정법인데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fn이 이 상에서 수렴이 아니라 이제 균등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즉 적당한 아까 전에 수렴한다는 말이 그랬듯이 즉 적당한 함수 이제 f가 2에서 r로 가는 함수 f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는 거예요? fn이 그 f로 균등 수렴한다. 뭐 이런 거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걸 풀어 써놓은 게 이거고, 그렇죠?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을 확인해 보자면 위에 여기 1번, 요것을 1번이라 보고요. 이걸 2번이라 본다면 1번과 2번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1번과 2번의 관계. 자, 보통 이제 코시 판정법에서 수렴과 코시가 같은 말이다 증명할 때 어느 쪽이 쉬웠어요? 수렴하면 코시다, 코시면 수렴한다. 이거 증명할 때 수렴하면 코시다. 이게 쉬웠죠. 예. 코시면 수렴한다.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코시는 무슨 수열이죠? 유계수열. 유계수열은 수렴 부분수열을 갖는다. 그렇죠? 볼자는 y++ 정리. 수렴 부분수열을 갖는다. 주어진 수열이 코시고 수렴 부분수열의 극한값이 x라면 원래 수열도 그 극한값 x로 가더라.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코시면 수렴한다 증명했잖아요. 복잡하죠. 근데 수렴하면 코시다. 삼각부등식 안 하면 끝나요. 다시 말해서 x의 거리가 입시론보다 작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이 작거나 같기를 징검다리로 뭘 건너죠? x 이렇게 해서 입실론 2입실론 대신에 2분의 입실론 해가지고 입실론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정해서 코시 증명할 때는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게.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코시 수렴한다는 사실을 가정해서 코시를 증명하는 게 쉬워요. 자, 2에서 1번으로 가봅시다. 같은 방법이에요. 단지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가 x에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자, 1대 저 증명하고 똑같은 증명이에요. 똑같은 증명. 자, 분명히 이제 2를 가정했어요. 그는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라젠 입실론인 n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뭘 만족하죠?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fnx 빼기 fx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임의의 x인 정의역을 이렇게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 그럼 따라서 뭘 체크해야 될까 이제? 따라서 m, n 이거이면 라젠항 이후에 mn을 갖고 오면 fn mx 빼기 fnx 요것이 임의의 x인 2에 대해서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fn이 이상의 뭐죠? 균등 코시
함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fmx 또 역시 무슨 부등식? 삼각부등식 빼기 fx 더하기 fx 빼기 fnx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입실론 그럼 2입실론 되는데 2입실론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격상 이걸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입실론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라제낭 이후에 mn을 갖고 오니까 두 항의 차이가 x에 상관없이 입실론보다 작더라. 증명은 앞에 코시 판정법의 증명하고 똑같아요. 이걸 다르게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뭐 역시 동화와 조절을 잘해야 된다. 약간 바꾸면 된다. x의 값을 그죠? x의 값에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만 달라지면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증명. 자, 그리고 이제 1에서 2로 가는 거, 균등 코시라는 사실을 가정해서 이제 균등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요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가느냐? 일단 이걸 가정해 봤잖아요. 이걸 가정해 봤다면 자, 이걸 증명하라 그랬는데 극한함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가는 방법이 균등이잖아요. 그래 극한함수의 존재성을 먼저 밝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극한함수의 존재성. 존재성을 먼저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밝히고 난 뒤에 그 극한함수를 f라 본다면 균등 수렴한다. 그리로 균등 수렴한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함수는 뭘까요? 자, 1을 가정했어요. 1을. 요걸 가정했어요. 그죠? 가정했다면 x가 주어질 때마다 fnx라는 수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an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것은 뭐죠? am이죠. am-an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요. 라제낭 이유에 대해서. 그럼 an은 무슨 수열이죠? 코시 수열이에요. 어디에서? x가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코시 실수 수열이다. 실수열로서 코시 수열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an이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 극한값을 l이라고 둔다면 그 l은 x에 의존하는 값이겠죠. 수열이 x에 의존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을 fx라 두면 되는 거죠. 그럼 x 잡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극한값들은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2에서 r로 가는. 그래서 이제 극한함수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하는 거예요? R상의 코시 판정법을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극한함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인 정의역 고정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안 써도 돼요. 답 쓸 때는. 근데 그 답 쓸 때는 이게 지금 채점자를 뭐 이해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채점자는 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고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x인 r 2일 때 지금 1번의 가정에서 1에 의해 fn의 x는 r상의 코시 수열이다 이거예요. 이므로 r상의 코시 판정법에 의해 이다. 따라서 할까요? 따라서 코시 판정법 실수열의 코시 판정법에 의해 리미트는 fnx n이 만들어갈 때 이 극한값이 이 실수 수열 an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것을 두기를 fx라 두자 이거예요. 왜냐 그냥 l이라 두려고 하니까 x에 의해서 나타난 수열이니까 fx라 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실수죠.
어쨌든 전별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균등 수렴한다. 이걸 보여야 되죠. 균등 수렴 보이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입실론이 와야 돼. 그죠? 그럴 때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뭘 만족해야 될까요? fnx 빼기 f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미 x인 r. x인 2죠. x인 2. 이미의 x인 2. 요걸 보여야 되죠. 그죠? 보이면 이제 fn이 뭐예요? f로 균등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애초에 가정이 뭐냐 하면은 이를 가정했다. 균등 콧이라는 사실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단 1에 의해 1의 가정에 의해 1이 아니에요. 1이죠. 예, 맞아요. 1에 의해 1이 균등 콧이라는 가정이죠. 예. 자, 의해 라젠이 존재해서 일단 라젠 이꼴 입실론에 의존하는, 그죠?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m, n 이면 fm의 x 빼기 fn의 x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임의의 x인 2.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첫 번째 기억이라고 둡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만족한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스몰 n이 라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표현해도 되죠. fmx 빼기 fnx 이것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다. 임의의 m n 이상, 그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죠. 자, 요걸 요렇게 씁시다. 보기 좋게. 임의의 m 이상의 n 이상의 m에 대하여, 여기에 조금 더 보기 좋겠죠. fm의 x 빼기 fn의 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임의의 x이니. x는 어차피 x는 무조건 뭘 갖고든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걸 이렇게 다시 표현했을 뿐이에요. 스몰 n을 하나 주어졌다면, 자, 어차피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m을 갖고 오면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하게 돼 있잖아요. 다시 그냥 쓴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라젠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정한 항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 이후에 스몰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양변을 m에 대해서 극한값을 보내도 그대로 부등호는 만족하고 이꼴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게 무슨 정리? 예, 비교육한 정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x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부등식이니까 결국 이제 실수열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미트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m이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가 fm의 x 빼기 리미트 fn의 x 해가지고 리미트는 절대값 안으로 들어갔다가 양쪽으로 떨어지면 되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리미트 여기서부터 쓸 때는 fnx가 되고, 여기는 m하고 n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fnx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왼쪽이 뭐가 나올까요? fx 빼기 fnx의 절대값이 나오고, 오른쪽은 입실론 그대로 나오잖아요. 원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실론 이 꼴이 여기 붙어가지고 나타나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2분의 입실론 했다가 떼면 되죠. 자, 써볼게요. 증명 다 된 건데요, 지금. 자, 여기서 라젠항 이후의 스몰 m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양변 리미트 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리미트에 자,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쓸게요. 바로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fm의 x 빼기 fn의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다면 요것은 리미트는 뭐예요?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요. 자,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했어요. 앞에서 우리 증명까지 해봤잖아요. 그럼 리미트 이쪽 다 걸어봐야 이거는 그냥 fnx는 m하고 상관없는 값이니까 이쪽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fx가 되고 빼기 fnx 이렇게 되죠. 자리 그냥 바꿉시다. 이꼴 fnx 빼기 fx. 여기 보기 좋죠. 자, 애초에 이 꼴이 붙은 게 불편하면 2분의 입실론 했다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또 임의의 x인 2에 대해서 이 사실 만족할 거니까 x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거다. 결국 이제 확인한 것이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라젠항 이후의 스몰 n에 대해서는 fnx 빼기 fx의 절대값이 임의 x인 r에 대해서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결국은 fn이 어떻게 되죠? fn이 f로 균등 수렴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양변 리미트 취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결론이죠. 그죠? 여기서 뭘 써먹었느냐? 비교 극한 정리를 써먹은 거예요. 물론 실수 수열에 대한 실수열의 비교 극한 정리.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리미트 xn의 절대값은 리미트에 이걸로 간다. 이거 했었죠, 이거. 요 극한값을 x로 둔다면 xn- 절대값 x의 절대값은 xn-x의 절대값. 맞죠? 삼각부등식. 근데 이게 제로로 가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따라서 xn 절대값은 절대값 x로 가잖아요. 됐죠? 이렇게 확인했었잖아요. 0 이상이고. 그래서 리미트가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값 안으로 리미트가 들어갔다 이거. 양변 리미트 취해서 절대값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절대값 안으로 들어갔는데 m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여기 n하고 상관없는 값이라서 이건 그대로 있고 이건 극한값이 취해져서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균등 코시 판정법이죠. 균등 코시 판정법. 자, 문제가 책에 없는데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점화식으로 이렇게 뭐 우리 수열도 점화식으로 줄 수 있듯이 함수열도 점화식으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nx 이게 이제 fnx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사인의 x5제곱 더하기 n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f1x를 x라 둡시다. 자, 이것에 대하여 fn은 일대 적당한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존재해가지고 fn은 그리로 균등 수렴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적당한 함수로 균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은 이게 균등 수렴 함수열이라는 사실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균등 수렴하고 균등 코시하고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균등 코시를 보여도 되겠네요. 균등 수렴하고 균등 코시가 같은 말이고 코시하고 수렴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균등 수렴을 보일 건데 균등 코시를 보일 건데 균등 코시를 보이려면은 결국은 이제 항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 요게 입실론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an-an의 절대값이 주르륵 가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라젠의 관계식을 바꾸고 라젠과 입실론의 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 예를 들어서 5 빼기 F 6, 7, 8, 8. 자, 이걸 생각해 봐요. 이게 입실론보다 작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러면 F5의 X 빼기 F8의 X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가까워질 이유는 없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차이가 요만큼이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F5의 X 빼기 F6의 X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마이너스 F6 7의 X 더하기 F7의 X 빼기 F8의 X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삼각부등식 이렇게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가죠. 그죠? 좀 앞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요것은 5하고 6의 차이는 5가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2의 5제곱분의 사인의 별로 필요도 없는 거 x 5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보다 작거나 같고 또 6, 또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크기가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2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6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근데 쭉 더하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꼴 떨어지면서 밑에 게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죠? 1-r분의 a 하면은 다 됐잖아요. 밑에가 1-r분의 a 되니까 1-r분의 a 하면 2의 5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이라는 사실을 만족하죠. 그죠? 이건 x에 상관없이 항상 저런 어퍼 바운드를 갖죠. 저기 4는 여기 5보다 한 칸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뺀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미 x에 대해서 이걸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쓸게요. 따라서 f5 빼기 f8의 수놈도 역시 2의 4제곱분의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죠. 자, 요걸 그대로 반복해서 쓰면 돼요, 이제. 자, 풀이. 입실론 주어져 있고요. 라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in n인 n을 택하자. 그러면 코시 판정법 증명할 때하고 똑같아요. 코시 증명하는 거하고. 자, m, n, n 해도 되고 mn 그대로 이제 이 부등 이렇게 갖고 와도 되고. 근데 그럼 편한 대로 써주면 돼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fnx 빼기 fmx의 절대값을 가지고 오면 자, 이것은 작거나 같기를 fnx 빼기 fn 플러스 1의 x 더하기 fn-1의 x 빼기 fmx. 이것은 이제 2의 n제곱분의 1,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더하기 보다 작다 바로 나오죠. 쭉 할 거예요. 그냥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2의 n-1-r분의
a 2의 n제곱분의 1 2의 n-1제곱분의 1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 맞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젠의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자, 라젠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더라. 라젠항 이후니까. 그러면 입실론하고 이렇게 주면 되죠. 즉 이 말은 물론 이거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의의 x인 뭐죠? 정의역. 정의역이 뭐예요? r.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 입실론은 뭐가 된 거예요? 어퍼 바운드라서 결국 이제 사실상 fn-fm의 수놈이 입실론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안 써도 이까지만 해도 균등 코시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수놈을 이용해서 쓰는 걸 하고 싶다면 여기서 그냥 한 칸 더 가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수값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아지죠. 이게 뭐예요? 2분의 해놓으면 2분의 해놓으면 여기 2분의 이렇게 됐다가 입실론 이렇게 되면 좀 보기 더 좋죠. 아닌가요? 이게 보기 더 좋죠. 예. 약간 강요하는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x에 의존하지 않죠. 입실론과 라젠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잡아야 됐네요. 그래서 2분의 입실론 넘어가면 넘어가서 이 그 양변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날리면은 입실론은 로그 입실론 나누기 로그 2분의 1인가요?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자, 맞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계산이잖아요. 양변 로그 취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로그 2분의 1분의 로그의 입실론 더하기 2보다 큰 라젠을 택하자.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균등 코시 판정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4.7 급수의 수렴성으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수열 극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급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더하기 연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하기 연산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항연산이라 불러요. 이항연산. 그렇죠? 그것은 두 개의 실수를 갖고 와서 하나의 실수로 대응시켜 주니까 이항연산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항연산. 이항연산이 사망연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결합법칙을 만족하니까 사망연산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1, A2를 가지고 와서 두 개짜리를 A1 더하기 A2로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덧셈이라면 두 개짜리 A1, A2, A3를 갖고 와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로 대응시켜주면 사망연산이 되는 거고 N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장하기를 더하기 연산을 R, N개를 가져와서 R로 N개. 그래서 여기서 A1, AN을 가지고 와서 A1 더하기 AN의 합으로 대응시켜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n항 연산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n항 연산으로 확장하려면은 여기서 n개를 더할 때 n개를 더하는 이제 결합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히 해야 사실은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더하기는 결합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확장하고 싶어요. 확장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더하기 연산을 무한히 많은 실수를 갖고 온 무한 수열을 가지고 실수로 대응시켜주는 덧셈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A1, A2, 땡땡땡을 뭘로 대응시켜주니?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으로 정의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무한히 많은 걸 더하는 것은 사실 대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리미트 그 A1부터 AN까지 n개를 더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실수 수열이니까 이것의 리미트의 값을 이 값으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분합 SN이라 부르고 요 부분합 SN의 극한값으로 이 무한합을 정의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한합을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정의해 주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유한학정치로 실수 R로 R이 원소 하나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자, 극한의 의미에서 이게 이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불러야 되겠죠. 수렴한다는 말을 보통 이제 더할 수 있다, 서머블, 가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가합, 가합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거예요. 합할 수 있다, 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그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이 무한합을 얼마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무한합의 존재성 수렴하느냐, 뭐 가합이냐 수렴하느냐라는 문제를 체크하는 게 지금 이제 4.7절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수렴성은 결국 이 SN이라는 실수 수열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방법을 그대로 다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SN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뭐 극한 계산하고 수렴성 다 얘기하자면 조임정리, 비교역한정리, 대수역 성리, 단조 수렴정리, 코시 판정법, 부분 수열 판정법, 상학한 비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 SN의 수렴성을 체크해 보자. 그게 지금 4.7 뒤에 4.8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봅시다. 요게 이제 실수열의 요게 여기 있는 리미트라는 것이 실수열의 극한이다. 이거. 실수열의 극한이니까 요 실수열의 극한의 존재성, 요 계산, 요것의 계산과 존재성을 체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건데, 계산은 조임 정리, 비교역한 정리, 대수역 성질, 단조 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 코시 판정법, 상하극한 비교. 요런 것을 여기 뭐예요? 이 SN이라는 수열에 적용시켜 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급수의 수렴 판정법 문제가 되는. 판정법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런 걸 적용시킨 결과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얘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SN이 어떻게 하면 수렴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AN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적용시킨 것이 이제 수렴 판정법이 되고, 수렴 판정법을 직접 이제 SN 자체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부분합,
부분합 자체를 SN의 수렴성을 직접 체크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이건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시그마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이 수렴하느냐 뭐 이런 거 무한합, 그죠? 그러니까 부분합을 해가지고 부분 분수로 나눠가지고 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존재하느냐 이런 거 생각해 봤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봤듯이 부분합 자체를 그대로 직접 다뤄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분합 자체의 계산과 존재성, 극한의 계산과 존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주로 다루었던 판정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정리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AN에 대한 조건과 수렴성을 비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 비교, 비근, 적분, 피급수, 디리클레, 아벨, 라베, 코시 응집. 열 개예요. 일단 뭐 자주 쓰일 만한 거 위주로 해서 뭐 10개 정도 제가 추려 봤어요. 이 이외에는 아마 안 낼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4.7의 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정의 4.7.1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SN을 뭘로 두느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부분합, 이걸 가지고 와봐라 이거예요. 부분합 SN 가지고 와서 이 SN의 수렴성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결국 시그마 AN의 수렴성을 생각하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시그마 A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한다. 같은 말이기를 합할 수 있다. 가합. 서머블. 가합이라는 말은 요것의 리미트가 존재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에 SN이 존재할 때 그 값을 앞으로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서 잠깐 생각해봤던 시그마 n에 n 더하기 1분의 1,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예요? 예, 1이죠. 1 맞잖아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인데, SN은 이게 뭐 분수로 분해되니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라서 빼면 이게 뭐예요? 1 마이너스 쭉 상쇄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네. 그죠? 극한값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값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가지고 SN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할 수도 있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거하고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절대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이제 해볼 건데, 절대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정의하기를 절대치가 수렴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절대치가 수렴한다. 그래서 절대치가 수렴하는 것은 시그마 AN의 절대값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하는 것을 뜻한다. 절대 수렴. 요걸 이제 절대 수렴. 그러면 보통 정리 4.9.2의 D에서 나오는데 미리 좀 당겨서 하는 게 좋겠어요.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하면 시그마 AN은 수렴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성립하느냐? 이건 안 돼요. 요 역의 반례를 뭐라고 하냐? 요 역의 반례를 조건 수렴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렴하면서 절대 수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수렴하는 것들의 모임하고 절대 수렴하는 것들의 모임을 비교해 보면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이것을 조건 수렴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조건 수렴. 그런 게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느냐? 시그마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게 조건 수렴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관계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바쁠 때는 시그마 이거 쓸 때는 항상 바쁘죠. 시그마 n 있고 1부터 무한 쓰기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시그마만 쓸 때가 많을 거예요. 항의하지 마시고 그냥 시그마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해 봅시다. 4.9.2인데 뒤에서 나오지만 미리 이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자, 동그라미 해두시고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이 조건을 왜 동그라미 해두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절대 수렴성을 체크하는 게 수렴성을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수렴성 대신에 절대 수렴성을 체크하게 되는 게 사실상 우리 판정법의 한 4분의 3 정도 지금 개수까지는 다 체크 안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수렴성 대신에 절대 수렴성이에요. 그래서 자, 절대 수렴성을 체크하면 이제 수렴성을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 SN, TN을 둘 갖고 올 건데 SN은 뭐냐면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AK 이걸로 잡고요. TN은 절대값으로 잡아보자. K 이꼴 1부터 N까지 부분합을 이렇게 잡으면은 에 대하여 뭘 보여야 될까요? 자, SN이 TN이 수렴하면 SN이 수렴한다. 이걸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수렴하면 그냥 수렴한다. 이걸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N이 수렴하면 SN이 SN이 수렴한다. 이걸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렴하고 코시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죠? 동의어기 때문에 TN이 코시면 SN이 코시다. 이걸 보여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코시 같은 말 수렴. 이제 코시를 주인공으로 씁시다. 반대로 코시 이제 이거 같은 말 수렴. 요 사실을 보이자 이거예요. 요걸 보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는 게 되죠. 그죠? 절대치가 수렴하면 수렴한다. 그렇다면 코시면 코시다. 이건 쉬워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TN이 코시라는 가정을 했고 SN이 코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럼 입실론 와야 되겠죠. 자, 일대 TN이 코시이기 때문에 TN이 코시 수열이면 TN이 코시 수열이라 하자. TN이 코시
수열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자,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뭘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있는 m, n, n 여기 되고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입실론보다 작다. 뭐가? t의 m-tn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게 뭐죠? 이게 tn은 절대값이 들어간 거니까 n 플러스 한 번째부터 n번째까지네. n번째까지.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고 더하기 a의 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sm-sn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an 더하기 1 a의 m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예요. 그죠? 누가 더 클까요? 예, 위에 게 더 크죠. 끝난 거죠. 그죠? 자, 라젠항 이후에 스몰 mn을 갖고 오니 sm-sn이 뭐예요? 입실론보다 작아졌다. 이거. 따라서 뭘 확인한 거예요? sn이 콧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은 n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콧이 수열이다. 이거.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콧이 판정법에 의해 1과 콧이 판정법에 의해서 위에 1과 콧이 판정법에 의해 콧이와 수렴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tn이 수렴하면 sn이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이제. 즉 그 말이 시그마 an이 의 절대값이 수렴하는 거니까 절대 수렴하면 시그마 an은 수렴이라는 사실을 보인 게 됐잖아요. 그죠?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삼각부등식.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삼각부등식 한번 쓰면은 바로 이제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 반대가 될까 안 될까요? 반대가 수렴하면 절대 수렴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 반례가 뭐예요? 조건 수렴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대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역방향이 성립된다면 당연히 이거 되면 이게 지금 수렴하면 절대 수렴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대 방향 부등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조건 수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게 그 교대급수 판정법을 해야 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예제로서 여기 R에서 지금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C상에서도 돼요.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저게 복소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대로 성립하는 거 아시겠죠? AN 대신에 ZN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읽어봐요.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이거 되는 거예요. C에서도 복소수에서 분명히 나와요. 이거 분명히 나오겠죠. 제가 수업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시그마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분의 1 수렴하느냐. 지금 이걸 여기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n-1 할까요? n-1. n 해도 되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뭐 다 똑같아 결국. 그죠? 자, 이게 수렴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SN을 가지고 와보면, SN은 1 대입시키면은 1분의 1 되고요. 2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3 대입시키면 3분의 1, 4분의 1, 빼기,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 n번째 항까지 나타내보면, 그죠?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에 n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렴하느냐 여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수렴하느냐 여부. 그 수렴하느냐 여부를 생각하려면은 이게 실제로 더해가지고 이게 대수적으로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코시 판정법을 쓰려고 하니까 코시 판정법 쓰는 것도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SEN이 일단 어디로 가느냐? 적당한 함수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EN-1도 그 S로 간다. 앞에 저 S 똑같은 값으로 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SN은 S로 가죠. 즉 그 말이 뭐예요? 시그마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에 n분의 1 이게 S 수렴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 그 앞에서 했죠, 이거? 앞에서 연습 문제 4.3.2에서 그 부분수열 판정법 하면서 했잖아요. xn이 x로 간다면 x 2n-1, 2k-1은 x로 가고 x 2k도 x로 간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부분수열 판정법. 근데 이게 모든 항이기 때문에 역도 성립한다 그랬어요. 또 이게 같은 말이기를 또 x 3k-2가 x로 가고 x 3k-1이 x로 가고 3k가 x로 간다. 그렇죠? x 3k가 x로 간다. 그죠? 이건 당연하죠. 왜? 부분수열 판정법. 근데 여기 성립하죠. 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3.2에서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죠? 그 부분수열 판정법 할 때. 그 xn을 지금 여기 sn으로 생각해 보자. sen이 적당한 함수값으로 간다. 그 다음에 sen-1이 s로 간다. 그러면 둘 다 s로 가니까 sn이 s로 간다. 그 말이 합이 s로 가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짝수항, 홀수항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짝수항, 홀수항 비교해 놓으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냐면은 두 개씩 묶어 보면은 이게 쉬워요. 두 개씩 묶어 보면 이게 항들이 점점 뭐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봤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점점 더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단조 증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SEN이 그죠? 단조 증가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SEN이 결국 뭐예요? 위로 유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SEN이 단조 증가다라는 사실은 그냥 뭐 바로
sen-1 하면 en- 이렇게 하면 자, 마이너스 1의 en-2 곱하기 en-1분의 1 en 마이너스 한 번째 그 다음 en 번째는 마이너스 1에 en 마이너스 1 en 분의 1 이렇게 되죠. 맞나요? 요것은 e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en 분의 1이니까 0 이상이죠. 그죠? 요게 en 마이너스 한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en 번째 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n 번째 항이 이거니까. 아무튼 이게 이거보다 작았으니까 그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 0 이상이다. 그죠?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위로 유계라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죠. 위로 유계. 위로 유계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위로 유계는 니은 sen이 위로 유계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자 sen을 생각해 보면 1 요 아까 전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2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 2n 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0보다 더 작죠. 그죠? 아까 전에 0보다 크거 나왔는데 그럼 큰 거 작은 거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쪽이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죠. 같은 이유에서. 그러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요 앞에 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0보다 그냥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게 홀수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 홀수 번째 합한 게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건 원래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음수니까. 그래서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임의의 n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 SEN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하나의 실수라고 실수 S라고 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SEN-1 홀수항들은 또 S로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게 SEN하고 SEN-1을 차이를 비교하면 이게 0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SEN-1은 뭐예요? 아까의 SEN의 극한값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일단 요것은 더하기 A의 맨 마지막 항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분의 1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2n번째 항이니까. 근데 이쪽은 S로 가고 이쪽은 0으로 가기 때문에 S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둘의 차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S로 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짝수항도 S로 가고 홀수항도 S로 가니까 SN은 적당한 S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수 문제 앞에 4.3.2의 결과를 사실은 이용한 거죠. 그죠? 이걸 일반화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교대급수 판정법이에요. 일반화하면 교대급수 판정법이 나와요. 교대급수 판정법은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7.2로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수한 급수 하나 주어질 때마다 저렇게 수렴성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간단하게 딱딱 체크할 수 있는 판정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죠. 그래서 10개씩이나 만들어 놨어요.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이 한 10개 정도 되겠다 이거예요. 자, 4.7.2 보시면은 우리가 더하기 연산이라는 것이 교환법칙도 만족하고 결합법칙도 다 만족해요. 그죠? 그래서 결합법칙하고 교환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걸 무한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실수의 유한합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먼저 교환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해요. 유한합에서. 근데 이것을 무한합으로 가면 그대로 성립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실수의 무한합에서도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그대로 성립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수의 유한합은 교환법칙이 뭐냐? 예를 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한 4개쯤 있다 치면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이걸 마음대로 다시 움직여 가지고 4, 1, 3이 A4, A1, A3, A2 이런 식으로 바꿔 써도 그대로 성립하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사실 유한계의 교환법칙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1, 2, 3, 4 이걸 다시 배우면 4, 1, 3, 2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표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서 4, 1, 3, 2 이런 함수 F를 전단사 함수죠. 이게 사실 치환이라는 건데 전단사 함수를 갖고 와가지고 그 F에 의해서 여기 A의 F1 더하기 A의 F2 더하기 A의 F3 더하기 A의 F4 이렇게 다시 표현해 준 것이죠. 단 F는 뭐예요? 단 F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전단사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1, 2, 3, 4, A1, 2, 3, 4에서 AF1, AF2, AF3, AF4 이 더한 거 이것을 이것을 재배열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A1 더하기 A4의 배열을 다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재배열의 의미를 유한합에서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듯이 무한합으로 가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n에서 자연수 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 f를 가지고 와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을 af1 더하기 af2 더하기 땡땡땡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재배열이고 두 번째. 자, 결합법칙은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유한합을 다시 재배열해 가지고 나타낸 합하고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라는 얘기. 근데 결합법칙은 뭘 뜻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것을 표현할 때 요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합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결합하고 난 뒤에 이렇게 더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상관없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으니까 괄호 생략하고 써도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두 개를 A1 더하기 A2 괄호 다 쓸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게 되죠.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교환법칙 유한합에 대해서 만족하고 결합법칙 만족하는데 교환이라는 것은 결국 뭘 뜻하냐? 재배열을 뜻하는 것이고 재배열의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다라는 거고 성립한다는 얘기가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야. 결합법칙은 뭘 뜻하냐면은 이것은 더하는 과정이 뭐예요? 어떻게 결합하냐라는 문제는 확장해 보면 이게 부분수열을 의미하게 된다. 이게. 부분수열. 예를 들어서 두 개씩 더해 나간다면 SEN이 되는 거죠. 하나씩 더해 나간다면 SN이 되는 거고 세 개씩 더해 나간다면 S3N이 되는 거고 결국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결합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부분수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한합으로 확장시켜서 이걸 성립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해 본다는 것은 결국 재배열 급수에 대해서 급수의 수렴성과 극한값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 4.9절에서 나와요. 4.9절. 그래서 이게 재배열 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4.9절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하는 방법,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부분합의 부분수열이다. 일반적으로 무한합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사실 이건 절대 수렴할 때 성립해요. 4.9절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수렴할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예를 않는데 뭐 그 예가 이거죠. AN 이꼴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 n 마이너스 1 할까요? 뭐 똑같은데 에 대하여 결합을 짝수항끼리 하는 거 SEN을 생각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걸 해보면 두 개씩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하니까 이거 0이다. 그 다음에 n이 무한 들어갈 때 SEN 마이너스 1 하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러면 이거는 1이다. 이거. 그죠? 그래서 결합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 수렴할 때는 성립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게 수렴할 때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게 정리 4.7.3이에요.
자, 정리 4.7.3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무한합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그건 4.7에서 나와요. 4.9에서 나와요. 이게 사실 절대 수렴할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절대 수렴할 때 성립한다는 사실이 4.9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결합법칙은 수렴할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게 정리 4.7.3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 4.7.3에서 생각해 보면 시그마 n 무한합의 결합법칙 시그마 n이 수렴한다. 그러면 Sn 이꼴 K 이꼴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AK 이것의 부분수열 SNK에 대하여 SNK 시그마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SNK 이것은 SN의 극한값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거하고 같아진다. 수렴할 때는 모든 부분수열에 대해서 그 부분수열의 극한값이 자 원래 수열의 극한값 시그마 SN하고 같다 이거 그죠? 리미트 SN과 리미트 SNK가 같다라는 얘기죠.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왜? SN에 수렴하면 그것의 모든 부분수열은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무슨 판정법이죠? 부분수열 판정법 4.3.2 부분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당연하다.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AN이 시그마 AN이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한다 이거 칩시다. 이걸 수렴한다. 이걸 S라 둘까요? 할 때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AN은 0으로 가죠. 그죠? 이게 일반항 반정법이잖아요. 그죠? 일반항 반정법. 이게 뭐죠? SN-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가죠? S로 가고 이것은 SN의 부분수열 아니에요. SN에서 SN-1이니까 뭐 이것도 SN의 부분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분수열도 S로 갈 거예요. 그래서 0으로 가네요. 그러면 이건 좀 많은데 괜찮을까? N 더하기 1 더하기 A에 N 더하기 2 더하기 A에 N의 5제곱 이거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0으로 가요. 그죠? 이 항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0으로 가느냐? 좀 많아져 가지고 그래도 0으로 가죠. 왜? 이건 SN 5제곱 빼기 뭐죠? SN이 그렇죠? 자, SN 5제곱 이것도 XNK 아니에요. SNK 이것도 SNK지만 뭐 SK 자기 자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뭐 S로 가고 S로 가니까 제로 간다. 그죠? 이게 다 뭐냐? 부분수열 지금 무한합의 결합법칙 때문이에요. 무한합의 결합법칙은 뭐예요? 부분수열 판정법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SN에 그냥 부분수열 판정법을 적용시킨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리미트 SN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합의 결합법칙은 결국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됐고 여기에 AN이라는 것이 제로로 간다는 사실은
결국 수렴할 때 가능한 얘기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제로 간다고 해서 뭐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죠. 이게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4.7.7부터 볼 거예요. 정리. 4.7.57 이렇게 봅시다. 실수 수열. 자, AN, BN. 그 다음에 실수 알파인 R에 대하여 4.7.5에서 자, 방금 했던 일반항 판정법이 나와요. 자, 그것은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AN은 리미트 AN은 뭐죠? 0이다 이거. 그죠? 자, N이 1모한데 뭐 당연한 얘기죠. 무슨 정리? 이게 뭐예요? 방금 무한합의 결합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4.7.3에서 당연한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실로부터 제로로 가지 않으면 리미트 AN이 제로가 안 된다면 시그마 AN은 발산이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죠. 일반항 판정법.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4.7.7에서 또 동그라미. 자,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BN이 수렴할 때 자, 우리가 더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 합이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냐. 시그마 AN 더하기 BN. 이게 시그마 AN, 시그마 BN. 시그마 AN, 알파벳의 AN. 알파벳 시그마 AN 될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AN 곱하기 BN은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시그마 AN 나누기 BN. 시그마 AN 나누기 시그마 BN. 자, 이게 무한합의 대수적 성질이죠. 무한합의 대수적 성질이에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무한합이라는 것은 수열극한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수열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갖고 와서 그대로 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수열극한의 계산에서 조임정리, 비교극한 정리, 그 다음에 뭐예요? 대수적 성질을 생각해봤죠. 그 다음에 단조수렴 정리 좀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에 부분수열 판정법 방금 해봤죠, 그죠? 저기서 부분합 SN의 그 앞에 했던 정리들을 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설마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될 리가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봐도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되더라 이거예요. 다 뭐 때문이겠어요? 예, 다 대수적 성질 때문에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수열극한의 대수적 성질 때문에 다 되는 것이다. 위에 이거는 다 했고 4.7.7에서 괄호 1번에 얘기를 잠깐 보시면은 시그마 AN, BN 해봐야 시그마 AK, K는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요걸 SN, TN은 시그마 BK, K는 1에서 N까지에 대하여 가정한 게 SN, TN이 수렴하면 SN의 극한값과 TN의 극한값의 합은, 그죠? 리미트 SN 더하기 TN, 요것은 리미트 SN 더하기 리미트 TN이니까 요것은 뭐예요? 시그마 무한합이잖아요.
시그마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쪽은 시그마 AN이고 이쪽은 시그마 BN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리미트에 SN 더하기 TN 해봐요. 교환 법칙 여러 번 해버리면 K 이꼴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시그마 AN 더하기 BN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시그마 AN 더하기 BN은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뭘 통과했어요? 이걸 통과했다. 이게 뭐죠?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을 통과하니까 이제 시그마 SN 더하기 TN은 시그마 SN 더하기 시그마 TN이 돼서 이제 시그마 AN 더하기 BN이 시그마 AN 더하기 시그마 BN이 됐던 거죠. 그러나 곱하기 나누기는 뭐 될 리가 당연히 없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제 그런 실수 수열의 성질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실수 수열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단조 수렴 정리와 코시 판정법이죠. 그걸 적용시킨 것이 4.7.4, 4.7.8이에요. 단조 수렴 정리와 코시 판정법을 그냥 그대로 써보면은 증명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실수열 AN에 대해서 AN에 대하여 지금 개념상의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실수 수열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부분합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 자, 실수항 급수의 코시 판정법. 그 다음에 4.7.8 실수한 급수의 단조 수렴 정리. 단조 수렴 정리예요. 자, 이것은 코시 판정법은 이제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은 즉 SN이 수렴한다. 즉 그 말은 SN이 코시다. SN이 코시다. 그죠? 그 말은 이제 뭐 물론 이게 R에서의 코시 판정법이죠. SN은 실수 수열이니까.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 보면 뭘 뜻하는 거예요?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나타나 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M, N, N이면 뭘 만족하는 거예요? 입실론보다 작다. 뭐가? SM-SN의 절대값이. 근데 그게 SM-SN의 절대값이 뭐죠? A의 N 더하기 1 더하기 A의 M의 절대값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항 급수의 코시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이미 양수 입실론에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라젠항 이후의 MN에 대해서는 이게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4.7.4예요. 그 다음에 실수한 급수의 단조 수렴 정리를 해보면 단조 수렴 정리는 단조가 돼야 얘기가 되잖아요. SN이 단조가 되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될까요? 부분합이 단조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분합 S 항들이 뭐예요?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임의의 N인 N.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첫 번째 SN 다시 말해서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AK 이게 단조 증가예요. 단조 증가. 그럼 다 아시지 않죠? 당연하죠. 그죠? SN 빼기 SN-1이 AN이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단조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 했죠.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N이 1무한대.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SN이 수렴한다는 뜻이었는데 SN이 단조 증가라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SN이 수렴한다는 말은 결국 SN이 위로 유계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뭐가 쓰였죠? 단조 수렴 정리가 쓰였다. 단조 수렴 정리. 그죠?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그 말이 SN이 위로 유계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SN이 위로 유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말을 다시 써가지고 SN이 극한값이 즉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SN의 극한값이잖아요. 무한대가 아니다. 무한대보다 작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수한 급수의 단조 수렴 정리는 뭐냐 이렇게 말하면 되죠. AN이 0 이상일 때 각 항들이 0 이상일 때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시그마 AN이 무한대가 아니다 라는 사실과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체크하는 게 어렵죠. 근데 무한대가 아니다. 저걸 체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계성을 이용해서 수렴성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런 거 그 뒤에 예제로서 이런 게 나와요. 예제 시그마 n분의 1죠. 그죠? 이게 수렴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6번에 시그마 n의 p승분의 1 이게 수렴하느냐. 물론 p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7번으로서 시그마 n 팩분의 1이 수렴하느냐 라는 문제. n 이꼴 요건 1 무한대 n 이꼴 1 무한대 여기서 n 이꼴 0 무한대 이렇게 합시다. 이런 문제들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사실을 직접 적용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쉬었다가 이거 합시다.